북방의 호랑이 절제 김종서 편입니다. 1383년 고려 말에 태어나서 1453년 11월 10일 단종대까지 70세를 사셨다. 외가인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무관인 도총재 김추의 3남 중 둘째로 태어났다. 22세인 1405년 과거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다. 일반적으로 무신 출신으로 알고 있지만 김종서는 문과에 급제하고 전형적인 문신 코스를 밟은 인물로 초기에는 주로 간언하는 간관직을 맡아 왕에게 소신있게 간언하였으며 그 후에는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 등에 파견되어 지방의 민정을 살피는 감찰직을 주로 맡았고 세종대왕에게 크게 신임을 받아 여러 요직에 임명되었다. 50세인 1433년 12월 함길도 관찰사가 된 뒤 약 8년 동안 북방에서 육진을 개척하여 여진족을 몰아내고 두만강 이남을 완전히 조선 영역으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다. 이때의 포스가 대단했는지 큰 호랑이라고 불리며 명성을 떨쳤다. 2년 뒤에는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를 겸직하면서 확장된 영토에 조선인을 정착시켰고 북방의 경계와 수비를 맡았다. 세종대왕은 토관제도를 실시하여 민심을 수습하였다. 실록에는 세종대왕이 종서는 키가 작고 무예가 서툴러 장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무예는 뛰어나지 않았으나 엄격하고 강직한 성격과 정밀한 일솜씨 때문에 북방 파견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큰 호랑이라는 별명도 그의 무예 때문이 아니라 대담함 때문에 붙은 별명으로 보면 되겠다. 김종서는 혹독하게 추운 북방에 있을 때 힘들었는지 세종에게 다시 한양으로 보내달라는 상소를 지속적으로 올렸다고 한다. 그리고 북방에 있을 때 모친상을 당했는데 당시에는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하는 것이 4대 부의 장례법이었으나 세종은 100일 후에 다시 북방으로 돌아가라는 영을 내린다. 북방을 맡길 사람은 김종서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아내가 위독하여 사직을 요청하자 세종은 윤호하지 않고 북방을 계속해서 김종서에게 맡긴다. 조선의 북방이 튼튼해질수록 김종서의 마음은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북방에서 돌아와서는 정조판서와 여조판서 등을 역임하다가 세종 말년인 1449년 명나라 황제 정통제가 타타르족에 사로잡히는 사태가 발생하여 노동지역이 어수선해지자 다시 66세의 나이에 평안도 제찰사로 북방에 1년간 파견되기도 한다. 68세인 1451년 고려사를 편찬하였고 같은 해 10월 우의정이 되었다. 이듬해에는 세종실록 편찬의 감수를 맡았고 이전에 쓰여진 고려사가 주제별로 편찬되어 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고려사 절호의 편찬을 문종에게 건의하고 김종서는 고려 역사를 시간대별로 다시 써내려간 편년체 역사서 고려사 전료 35권을 5개월 만에 완성해 올렸다. 69세인 1452년 문종은 승하 직전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는 정부를 개편하는데 명의정의 항보인, 자의정의 김종서, 우의정의 정부를 각각 임명하였다. 그리고 승하에 임박해서는 이들 3명과 육조 판서를 불러놓고 세자를 앞에 세운 뒤 세자를 보호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였다. 이들을 고명대신이라 부른다. 그렇게 문종이 제위 2년 만에 승하하고 그 뒤를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대왕 대비 등이 수렴청정을 하였으나 단종 즉위 당시 수렴청정할 대왕 대비가 없었다. 때문에 모든 정치적 권력은 문종의 유명을 받은 고명대신 황보인, 김종서 등이 잡고 있었다. 황보인은 성격이 유약하여 사실상의 실권은 자연 김종서가 장악하게 된다. 세종의 적장자는 문종 외에도 7명이 되었고 그중 신하들의 권력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둘째이자 문종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은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주위에 문무에 뛰어난 인물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이런 수양대군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인 동시에 제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인물이 바로 김종서였다. 그리하여 단종 즉위 다음 해인 1453년 11월 10일 수양대군에 의해 계유정난이 일어난다. 김종서는 계유정난 며칠 전 신숙주, 태양, 그리고 거사 당일 수양대군의 핵심 인물인 권람의 방문을 받았다. 그러나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김종서는 무방비 상태였고 수양대군은 종 이문에게 철퇴를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신호를 내리면 즉시 김종서를 내리치라는 명을 내렸다. 모든 준비를 마친 수양대군은
거사 당일 가장 먼저 김종서의 집에 찾아가니 김종서와 장남 김순규가 그를 맞이한다. 수양대군은 중요한 편지를 읽어보라며 김종서에게 건네주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챘던 김종서가 편지를 읽기 위해 달빛에 편지를 비추는 순간 약속대로 이문희 철퇴를 내리쳤고 장남 김순규는 양교의 칼에 찔려 살해당한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김종서는 죽지 않았고 장남 김순규만 절명한다. 깨어난 김종서는 궁에 들어가 수양대군과 대결하기 위해 여장을 해 부인의 가마를 타고 사대문을 모두 돌아서나 들어가지 못했다. 할 수 없이 차남 김승백의 처가로 피신하는데 다음날 날이 밝자 있는 곳이 들통나 다시 찾아온 수양대군의 부하였던 양정, 이흥상 등에게 살해당한다. 대신들이 죽은 것을 몰랐던 김종서는 자신이 투옥되는 줄 알고 살해당하기 직전 정승의 몸으로 어찌 걸어가겠느냐, 초혼을 가져오너라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살해 후 효수형을 당하였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향년 70세였다. 김종서는 육진계책의 수장으로서 현재의 국경선을 확정짓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강직하고 위엄을 갖춘 관료이자 고려사 절호의 편찬 책임자이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무관직에 있었고 육진계책에서 이룩한 공로가 있어 흔히 무장으로 알기 쉬우나 강직, 엄정하고 밝은 문인, 학자였으며 유능한 관료이기도 하였다. 집현전 출신이 아니면서도 당시 최고 수준의 학자, 관료였던 집현전 학사와 그 출신들을 지휘해 고려사 편찬의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김종서의 학자적 능력을 보여주는 면이라 할 수 있겠다. 김종서는 국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그 위세가 범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한 위세는 단종이 즉위하면서 더욱 심해져 그의 전횡과 독단이 너무 심하다라는 명나라의 사신의 평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수양대군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거 1순위로 그를 지목하였고 결국 비극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김종서는 세조 즉위 후 역적으로 남아서 고려사 편찬 명단에서도 삭제되고 권력을 탐한 신하로 남았으나 실제로는 훌륭한 신하였고 정작 승자의 기록인 실록에도 김종서의 비리나 개인적 결점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으며 그 죽음도 억울했기 때문에 후대에 그를 역신이라고 하거나 나쁘게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세조 본인도 시간이 흘러 김종서를 죽인 일을 참여했다고 한다. 김종서는 세종과 문종의 뜻을 받들어 단종을 모신 충신이자 명신이며 300년이 지난 영조시대에 복권되고 충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김종서의 묘는 세종 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있다. 대유정난시 참형을 당해 시신을 전부 거두지 못하고 한쪽 다리만을 이곳에 묻었다고 하여 이곳을 한다리라고 한다.